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과 한분 만원 같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뉴스 메인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프론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CNN 뉴스에서는 어제 드디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어제 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 한 1시쯤에 드디어 맥카티가 하원 의장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원 의장이 뽑힐 때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전화를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뽑힌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맥카티가 무슨 딜 같은 거, 뭐 양보 같은 것도 많이 해줘가지고 뭐 된 것도 있었다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새벽 1시 한 반쯤에 하원 의원장 취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월 7일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아니라 1월 7일 새벽 1시 반쯤에 취임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렇게 지금 뉴스에 이렇게 메인 뉴스로 올려주고 있는데, 맥카티가 드디어 하원 의원장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만에 투표를 15번이나 한 뒤에 겨우 하원 의원장이 뽑힐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16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에 하원 의원장이 뽑히지 않은 것은 160년 만이라고 하고, 4일 만에, 정확히는 이제 5일 만이죠. 정확히는 5일 만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도 하원 의원장에 맥카티가 뽑혔다라고 하면서 15번의 트라이 끝에, 15번의 투표 끝에 겨우 뽑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AP 통신에서도 맥카티가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뽑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새벽에 이렇게 뽑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에서도 미드나잇에 겨우 맥카티가 하원 의원장이 뽑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드디어 의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할리우드 길 있지 않습니까? 이 할리우드에 Walk of Fame이라고 해가지고 그 별 스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 스타 문양이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 바로 옆에 있는 어느 한 술집인 것 같아요. 술집에서 어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KTLA 뉴스를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제 뉴스를 올려주는 그런 뉴스 채널이거든요. 어쨌든 어제 이 할리우드 Walk of Fame 이 근처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두 명이 이제 총상을 입고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새벽 1시쯤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술집들이 새벽 2시면은 문을 무조건 닫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 나오거든요. 술집에서 한 새벽 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술 취해 있기 때문에 행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술을 또 좀 해장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또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LA 부근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명이 이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3명이 총을 맞고, 그리고 1명이 사망한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네요. 누가 정확히 범인인지는 모르고 경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다 보면 입이 말라가지고 요 립밤을 발라야지만, 립밤이에요. 립밤, 립스틱 아닙니다. 립밤을 이렇게 발라야지만 입술이 마르지 않고 이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말을 좀 빨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름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벌츠비, 이 벌츠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츠비가
좋더라고요. 네,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한 3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월마트에서 샀는데 벌집이 립밤 강추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하원 의원장으로 공화당의 맥칼티가 드디어 선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메인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도 맥칼티가 15번의 투표 끝에 겨우 하원 의원장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15번 만에 겨우 맥칼티가 하원 의원장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가디언에서도 이렇게 또 뉴스 올려주고 있습니다. 15번 만에 겨우 하원 의원장으로 뽑혔다 맥칼티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힐 이 뉴스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싸움도 굉장히 있었고 그랬는데 겨우 맥칼티가 하원 의원장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메인 뉴스 채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맥칼티에 대한 하원 의원장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도배하다시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맥칼티가 하원 의원장으로 뽑히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케빈 맥칼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원 의원장에 뽑힌 거 이렇게 축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공화당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맥칼티 하원 의원장은 1월 7일 새벽 1시 40분쯤에 이게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원 의원장으로 취임을 하는 그런 선서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1월 6일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월 6일이라는 것은 예전에 트럼프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아닙니까? 2주년이라고 합니다. 2주년.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원 의원장을 뽑을 때 친트럼프 세력의 이 의원들이 계속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원 의원장 뽑히는 게 1월 6일이 아니라 1월 7일로 넘어가지 않았었습니까? 1월 7일로 넘어가자마자 15번의 투표 끝에 이렇게 뽑혔는데 그러면서 이런 의혹도 지금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트럼프 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대표를 던지다 보니까 원래는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2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 원래는 이것을 굉장히 좀 특집으로 뉴스를 내보내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친트럼프의 이 하원 의원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 메인 뉴스로 계속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이 뽑히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2주년에 대한 특집 방송이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공화당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공화당 친트럼프 세력이 일부러 안 뽑아가지고 1월 6일 넘긴 뒤에 1월 7일날 이렇게 뽑히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뉴스로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트럼프 책임이죠.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의사당 난입 사건 진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있지 않죠. 오히려 자신은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의사당을 지키다가 진짜 이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사망했던 그 가족들이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하원 의원장 뽑는 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여기 벌지니아 있지 않습니까? 벌지니아에 있는 뉴폴트 뉴스라는 어느 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총을 쏜 사람이 자그마치 6살짜리 이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었다고 하네요. 6살짜리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1학년 아이가 자신의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30대라고 합니다. 네, 이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6살짜리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선생님을 진짜로 겨냥을 해가지고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발로 발사가 된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6살짜리 아이가 총을 뽑아들고 이 선생님한테 총을 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한동안 락다운이 됐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모두 다 와가지고 대치 상황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6살짜리 남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어려가지고 이 남학생은 붙잡혀가지고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과연 이 총이 어디서 이렇게 이 6살짜리까지 한테 손에 넘어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1학년이라고 합니다. 1학년짜리 6살짜리 아이가 총을 자신의 가방 안에다 두고 있다가 자신의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이 총을 뽑아 들고 선생님한테 쐈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진짜 어이가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 학생들은 1시간 동안 락다운이 됐다가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모두 다 데려갔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이 선생님 이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선생님은 30대라고 하는데 가슴에 총을 맞아졌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그리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지금은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들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학교에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움직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야,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제재를 좀 어떻게 빨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6살짜리 아이한테까지 총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 잘못된 길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 제재 빨리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어제 엘 차포의 아들, 이 마약 왕이죠. 마약 왕인 엘 차포의 아들을 어제 체포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에 있는 군 경찰이 작전 끝에 겨우 엘 차포의 아들을 체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2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엘 차포의 아들이 이렇게 두목 아닙니까? 두목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카르텔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화력을 가지고 경찰과 싸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르텔들이 블랙호크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군대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헬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블랙호크까지 띄워가지고 총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29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군 경찰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19명은 카르텔 그리고 뭐 시민들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야, 어제 뉴스를 보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이 카르텔하고 이 군 경찰이랑 이렇게 총격전을 벌이는데 카르텔들이 여기저기다 마구 총을 쏘는 바람에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비행기까지 거기에다가도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는 등 뭐 난리도 아니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트럭 같은 것들에도 계속 이게 총을 쏴가지고 트럭 불 타고 뭐 싹 난리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 차포의 아들을 이렇게 체포를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온 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망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1년에 이 펜타닐의 마약 때문에 10만 명가량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펜타닐 마약 때문에 사망하는 자의 수가 1년에 1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숫자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10만 명이나 사망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굉장히 조그만 알약 같은 거여가지고
진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약을 섭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약을 계속 섭취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멕시코는 드디어 이 미국을 눈치를 봐가지고 엘차포의 아들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만간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이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엘차포를 이렇게 잡은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마약 문제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마약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어저께 잠깐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2% 넘게 3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임금이 계속해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가지고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시장 잘 오르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잘 오르니까 비트코인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어제 17,000달러대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새로운 법이 이렇게 또 적용이 돼가지고 근로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는 이 임금 범위를 이렇게 공시를 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투명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을 구하게 되면서 이 급여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급여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기업은 바로 애플이라고 하네요. 이 애플의 iOS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운영 체제를 만드는 이 iOS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 매니저의 급여가 공개가 됐는데 38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38만 달러. 1년에 자그마치 38만 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처음 급여가. 그래가지고 야 역시 애플이 가장 높구나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런 뭐 페이스북, 메타 요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곳에서도 이렇게 뭐 엔지니어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데 보통 급여 가 2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럽네요. 그러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는 지난 12월 달 이 일자리 증가를 한 수가 10만 4천 개가 일자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20배 정도, 20배라고 합니다. 20배 정도 이제 상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을 더불어가지고 캐나다도 계속해가지고 경제는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드 배스 앤 비욘드라고 해가지고 BBBY라고 해가지고 밈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밈 주식 BBBY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는 주식이 30%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도 20% 넘게 22% 정도 폭락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BBBY, 이 배드 배스 앤 비욘드는 어쩌면은 파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계속해가지고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한파가 들이닥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사우스웨스트 이 항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들이 결항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캔슬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사우스웨스트에서는 이제 8억 달러어치의 이제 손실을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8억 달러라고 합니다. 8억 달러. 이 짧은 기간에 8억 달러나 손실을 입는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것이죠. 이 사우스웨스트는 이 시스템만 좀 잘 좀 다듬었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도 또 대규모 해고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4월 전까지 누가 해고가 될 것인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모델 3하고 모델 Y에 대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중국에서 테슬라 가격 한 14% 정도 인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에서도 이 테슬라 모델 3하고 테슬라 모델 Y 12%에서 한 13% 정도 가격을 인하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 테슬라 이 기가 팩토리에서는 테슬라의 이 전기 자동차를 더욱더 확대를 해가지고 생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차량이 계속해가지고 수요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리고 줄을 서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돈이 계속 메말라 가면서 이 수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더욱더 잘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어쨌든 중국, 일본, 한국 이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한번 잠깐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4,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0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30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12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XBB 1.5 이 새로운 이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가 계속해가지고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1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정교회의 성탄절 때문에 이 러시아의 푸틴이 휴전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36시간 동안 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포탄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키이우를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에는 계속해가지고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포격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러시아가 러시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휴전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은 일방적인 휴전이죠. 휴전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은 36시간 동안 공격을 하지 말던지 왜 공격을 이렇게 하고 나섰는지 정말 짜증이 나고요. 제발 좀 이 전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러시아는 아주 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이 입이 굳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꼬였네요. 꼬여가지고 오늘 뉴스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